안녕하세요. 애트리 추억으로 더욱 행복한 박성렬입니다. 애트리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직원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애트리 전신 한국통신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지 6개월 후 입소하여 25년 근무하였고, 대표적인 역할은 기획부장 겸 정보기술개발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특강과 기술사업화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였기에 야구로 치면 안타를 많이 치고 나간 것 같습니다. 1979년 6월 정보통신 부분에 처음으로 중장기 계획을 완성하였는데, 당시 경상현 시스템담당 부서장께서 최신부 장관에게 정보통신 바이블이 나왔다고 하였답니다. 1987년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 대형 사업이 시작되면서 컴퓨터 개발 체계를 현 원장이신 김영준 박사님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보개발단으로 사업을 총괄하면서 17개 R&D 불임조 활동의 결과의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보다 15% 품질이 좋은 광통신 필터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인프라 혁신을 위하여 네트워크 도입과 한얼음 그룹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획부장을 견직하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준비 기금을 개설하여 적립하기 시작하였고, 아쉬움도 많지만 열심히 일한 동료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년 후에는 비정규직으로 지상파 DMB 베트남 시험 방송 개시와 애트리 영업기술 생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드리면, CDMA 상용화 이후 기술로 징수가 늦었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국회가 기관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양승택 원장님께서는 스위스 ITU 총회에 참석해야 하였기에 박대경 기획실장이 국회를 열심히 설득하여 공항에 기다리고 계시던 원장님께 안심하고 제네바행 비행기를 타셔도 됩니다 라고 전화드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작전 이름은 영화 이름같이 우리는 제네바로 간다 였습니다. ITU 총회는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정보통신 올림픽과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회 설득을 꾸준히 하였던 것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개 경쟁으로 애트리가 사업을 수주하였을 때는 2년 사업기간 중 10개월이 경과하였고, 센터 설계와 건설을 위해서는 2년 반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둘째, 건설 부지가 현 위치 제1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했고, 셋째로 12개 기관의 학연 지자체 컨소시엄 사업으로 행정적 오버헤드가 컸습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가 많았고, 지금 센터를 바라보면 블루오션으로 가고자 했던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융합센터의 형상이 블루오션으로 가자 해서 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일어나는 제품과 기업들은 바로 그 정신을 함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컨셉에다가 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융합이라는 주제가 워낙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컨셉 정리와 전국에 유사 건물을 사전 답사하여 벤치마킹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꾸준한 설득으로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에트리는 저희 젊은 시절을 보냈는 직장이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흔적으로 남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시스템 위주의 연구 개발이었는데, 만약 되돌아간다면은 시스템 플러스 서비스란 기능으로 통합된 그런 모습의 연구 개발을 해서 보다 고객들에게 편의성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기술개발단을 총괄하면서 R&D 분임조 활동 속에서 가끔 연구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약속을 해서 일정 기간 후에 같이 실험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보다 집단 지성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노력해 갔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여러 만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년 가을이면 연구원 전체의 기술 과제를 총합하여 백양사 인근에 2박 3일로 합숙하면서 내부적으로 열띤 연구 사업에 대한 토로와 검증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에트리의 연구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타부서 연구원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트리와 나의 고객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피드백하여 사회를 견인하는 기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스피릿 오브 엑셀런스 실천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스템 개발이라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가치관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므로 다양성 융합을 위한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비전과 기술 가치를 진솔하게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실패도 상당 수용하는 더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차별적으로 유연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자료 탐색을 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에트리 결과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도 공간은 그대로인 에트리 앞을 지날 때 뇌리에는 회상의 거물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선배 동료가 연구 방향을 잘 선택하여 20년 만에 우리나라를 RT 1등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고, 함께 참여했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지금 국가 경제에 큰 역할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트리가 시작할 때는 정보통신이 열악한 불모지였으나 경쟁적 구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또 연구 분야도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기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애트리만이 잘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독일과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지멘스의 인더스트리 4.0 플러스와 같이 애트리 고유의 브랜드 마인드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애트리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네, 과거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바로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첨단 기술 혁신이라는 과제와 동시에 틈새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연구로 시장과 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 확대된다면은 고객들로부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애트리는 어느 연구원보다도 기술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출연 연구원 중에 가장 행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애트리에 대한 기술 요구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잠시 접어두고 애트리 덕목의 하나인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신경영을 계승하여 르네상스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애트리 4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애트리에 무한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